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들쭉날쭉 윤석열 지지율 왜로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선두권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제 아주 관심이 컸었는데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니까 또 3위였어요. 이게 왜 이렇게 조사마다 차이가 나는 건지 좀 궁금한데 그 이유를 좀 확실히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확실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말 많았던 수요일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예. 가장 앞자리에 이렇게 윤석열 총장 이름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24.7%였죠. 그리고 어제 나온 조사들 한번 볼까요? 예, 한국갤럽 조사를 결과 보면 이렇게 11%로 3위를 기록했고요. 예. 그리고 같은 날 KSOI 조사도 11%로 똑같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24%와 11%. 이거 차이가 뭐 너무 많이 나는 결과인데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뭐 조사 방법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예. 수요일 조사는 사람이 직접 묻는 것보다 휴대전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응답하는 게 많았고요. 예. 반대로 어제 거는 전부 다 사람이 직접 묻는 방식이라서 이른바 샤이 보수의 응답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권에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물어보면은 이제 보수 쪽 답변자들이 조금 위축돼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 근데 ARS 조사 때는 좀 솔직하게 답변을 했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이유는 또 없습니까? 예,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바로 조사 대상인데요. 한국갤럽은 이렇게 질문 자체를 이렇게 보면 주관식으로 합니다. 예. 뭐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이 동률로 나오고 3등이 윤 총장이 나온 거고요. 예. 그리고 KSOI는 객관식이긴 한데 범여권에서 5명, 범야권에서 8명을 넣어서 총 13명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주고 물어본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뚜렷한 후보군이 안 보이는 야권은 지지가 좀 분산되고 예. 이미 꽤 결집이 돼 있는 여권 후보들은 높게 나올 수 없다 이런 구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는 뭐 조사를 더 특정을 해서 범위를 좁힌 건가요? 예, 범여권에서 3명, 범야권에서 3명 이렇게 딱 6명만 뽑아서 그랬군요. 돌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범야권 기준으로는 이렇게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3명인데 따져보면 제1야당인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김종인, 황교안 등등 당내 인사들 지지가 대부분 윤 총장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조건 때문이라면 윤 총장이 1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야 모두 굉장히 뭐 엄청난 반응을 보였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윤 총장에 대한 지지 여론 상승세는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보시면 바로 직전 조사 지지율이 3%에 불과했는데 한 달 만에 11%까지 급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난 국정감사 때 이제 퇴임 후에 정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둔 것, 이게 또 지지율에도 변수가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해와는 분명히 달라진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자, 임기가 8개월 넘게 남은 현직 총장이니까 정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언행을 주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들쭉날쭉 윤석열 지지율 외의 느낌표는 때릴수록 커진다로 하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현상으로까지 불리는 이 상황을 놓고 뭐 이게 다 추미애 덕분이다라거나 법무장관이 킹메이커 뭐 이런 말도 쏟아지고 있는데 예. 최근 신문 만평일도 보면 뭐 대선 주자들이 추 장관에게 자신도 때려달라거나 아니면 드론 택시로 윤 총장을 띄워보내는 모습도 그려질 정도입니다. 예. 뭐 야당 주장대로 추 장관이 한 달만 발언을 좀 자제해 보면은 윤 총장 지지율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최재형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른다로 하겠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민주당 윤건행 의원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사이의 설전이죠. 예, 그 SNS를 통해서 윤 의원이 최재형 원장을 비판한 부분을 보면 예. 이렇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을 놓고 범죄 개연성 운운하는 감사원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듯 싶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다. 선을 넘지 마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서 파기와 같은 행정적 과오는 얼마든 감사나 수사가 가능하지만 원전 폐쇄 그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란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고의로 낮추는 등 이 범죄 혐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긴 건데 이게 원전 폐쇄 자체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감사원법에 따르면 존재 목적, 그러니까 임무 자체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해서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직무 범위가 함부로 침해받지 않도록 헌법으로 설치 근거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여권은 이게 뭐 대선 공약을 부정한다는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 의뢰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사참고 자료를 보내는데 결재를 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제가 뭐 무엇을 보내라 이렇게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과정에서 새벽에 공무원들이 산자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자료를 지우고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형법상 문제가 되는 건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인데 여권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야권도 그런데요. 예. 심지어는 지난번에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제2의 윤석열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예. 감사원장께서는 이 언젠가부터 좀 핍박을 받는다. 제2의 윤석열이다. 핍박받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감사원이 소금기를 잃으면 이제 정부 정책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제대로 감시 감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의 본 기능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최재형 민주주의 기본도 모른다의 느낌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하라로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윤영찬 의원이 2017년 청와대 소통수석 시절에 최재형 원장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한 발언인데 뭐 정치권의 설왕설래에 휘둘리지 않고 부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예, 헌법과 법률에 정한 대로 그렇게만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